제주도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인 도라르방입니다. 도라르방은 성문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도라르방을 언제부터 왜 세웠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주 읍성의 도라르방은 동, 서, 남문에 4쌍씩 있었다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한기는 행방이 묘연하다네요. 관덕정 앞에 5일장이 섰습니다. 모인 인파를 보니 5일장 규모가 꽤 컸나 봅니다. 관덕정 앞에서 열리던 제주 5일장은 탑동과 시민회관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지금은 도도일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덕정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조선 세종임금 때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처음 지은 후 여러 차례 고쳐지었고 1882년 지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관덕정 앞에서는 군사훈련은 물론 과거시험도 열렸고 나라에 바칠 말을 점검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각종 집회나 선거 유세가 열리기도 했지요. 관덕정은 제주도의 광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제주의 큰 행사였던 입춘굿이 열린 곳도 관덕정 앞입니다. 입춘굿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의 일종인데 관에서 주관하고 섬 안의 신방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입춘굿 때 모이는 신방만 해도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관리와 무속인, 일반 백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큰 축제였지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금지되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지금은 탐나국 입춘굿놀이란 이름으로 복원해 사회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하는 도시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귀에까지 가득 올라가 굿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덕정과의 위치로 보아 제주 목관와 정문인 진해루로 보입니다. 제주 목관와는 지금으로 치면 제주시청 정도겠네요. 제주 목관와는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헐려나가 관덕정만 남아있다가 90년대 이후 복원되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 어딜 가든 검은 현무암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성을 쌓은 돌 역시 검은 돌이네요. 제주성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헐려나갔고 지금은 오현단 부근의 성벽 일부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오현단 부근 성벽인데 오른쪽 아래 보이는 무지개 다리는 남수구입니다. 제주성 안으로는 산지천이 흘렀고 남쪽과 북쪽 성벽에 수구가 있었습니다. 남수구는 1927년 홍수로 무너져 버렸고 지금은 그 자리에 오영교가 있습니다. 산지천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던 북수구와 동쪽 언덕 위에 공진정이 보입니다. 공진정은 일제강점기에 신사를 세우느라 철거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제주지방기상청이 있습니다. 1910년대 후반 북수구 위에 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북수구는 1927년 홍수로 무너졌습니다. 산지천은 1966년부터 복개되었다가 2000년대에 다시 복원되었는데 북수구 자리에는 현재 북성교가 놓여 있습니다. 산지천 주변에 민가가 모여 있습니다. 산지천은 제주 사람들의 젖줄 역할을 했던 중요한 하천이지요. 오른쪽 높은 곳에 보이는 것은 모양을 보면 연대 같은데 산지천에서 가장 가까운 연대라면 동쪽으로는 별도연대이고 서쪽에는 수건연대가 있습니다. 별도연대는 사라봉에 가려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건연대일까요? 현재 제주항인 건이포의 모습입니다. 건이포는 산지천이 바다로 들어가는 포구인데 고대부터 외부와 교역하는 창구였고 18세기에 김정 목사가 방파제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일 위로 돌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1926년부터 본격적인 제주항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바다를 메우기 위해 금산절벽을 깎아 돌을 운반하는 거라 합니다. 제주 읍성의 성벽도 제주항을 건설하는데 필요하다며 헐어다 써버렸다네요. 선사시대 마을 유적인 삼양동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선사 유적지를 재현해 놓았고 주변에는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주읍에서 본 삼성열입니다. 지금은 이 주변의 건물들이 빼곡한데 삼성열의 숲이 울창한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삼성열을 조사 중입니다. 삼성열은 제주도의 시조인 세신인이 솟아나왔다는 신화의 현장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태초에 사람이 없었는데 새 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는 양을 낳아 그 다음을 고울라 셋째를 부울라라고 했는데 세 사람은 거친 땅에서 사냥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새 신인은 병남국에서 온 공주들을 짝으로 맞게 되는데 이들이 혼인을 치렀다는 혼인지가 온평리에 있습니다. 신인들이 공주들을 맞이한 후 처음으로 오곡을 파종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새 신인은 공주들과 혼인한 후 화살을 쏘아 각각 다스릴 영역을 정했는데 화북동의 삼사석은 그때 쏜 화살이 꽂혔다는 돌입니다. 삼사석 옆에 비는 영조 때 김정 목사가 세운 것으로 제주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온평리 바닷가에 성벽이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따라 쌓았던 환해장성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침입하는 적이라면 바다를 건너올 테니 해안을 따라 성을 쌓은 겁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되었고 온평리를 비롯해 몇몇 지역의 환해장성이 제주도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읍민속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정의현 성 앞의 도라르방입니다. 제주도의 새 고을인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중 정의현의 도라르방만 그대로 성문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 도라르방들은 생김새로 보아 서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 가래리에 장군총이라 전해지던 무덤입니다. 지금 하원동 탐나왕자묘라 하는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고대부터 탐나국이 있었고 이곳의 지배자를 성주 혹은 왕자라 했습니다. 1105년에 고려의 일부가 된 뒤에도 성주와 왕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조선 초기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원동의 탐나왕자묘는 모두 3기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조성되었는데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합니다. 제주목과 정의현의 도라르방은 이때까지는 제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대정현의 도라르방은 이미 제자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 도라르방들은 다시 여기저기로 자리를 바꾸며 하나씩 흩어져 있는데 추사 김정희 유배지가 있는 대정읍 보성리 안성리 일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 국왕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요되었던 동방요배입니다. 인물들의 구성으로 보아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애월성은 제주도에 설치했던 9진성 중 하나입니다. 군사적 거점에 진을 설치하고 성을 축조해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거지요. 특히 외구의 침입이 많았던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애월성 자리는 현재 애월초등학교가 되었는데 성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위쪽을 평상처럼 만든 뒤 그 위에 그물 같은 것을 쌓아놨습니다. 습기로부터 어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통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든 뒤 그 위에 사람이 앉을 자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떼배를 제주도에서는 태우라고 합니다. 그물을 펼쳐 자리돔을 건지거나 해조류를 채취할 때 주로 이용했습니다. 태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이용했고 좀 더 멀리 갈 때는 돛배를 이용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한다고 해서 풍선이라고도 합니다. 초가지붕을 새끼줄로 엮어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제주도의 거센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지요. 물을 길어올 때는 주둥이가 좁은 허벅에 물을 담고 등에 져서 날랐습니다. 대우리를 엮어서 만든 구덕에 허벅을 담아서 등에 집니다. 입구가 넓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 제주도에는 돌이 많아 길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물구덕을 등에 질 때는 헝겊으로 만든 등받이를 어깨에 걸쳐 물어벅에서 튀어나온 물이 옷에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곡식을 빻을 때는 방해를 이용하는데 절구와 비슷하면서도 더 크고 넓적합니다. 절구는 혼자서 혹은 2명이 함께 빻지만 방해는 기본 2~3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함께 빻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가에 따라 3콜방해, 4콜방해 등으로 구분합니다. 구덕을 크게 만들어 아기를 돌보는 용으로 이용합니다. 제주식 요람인셈입니다. 한 손이나 발로 구덕을 살살 흔들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기를 업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는 동시에 아기 2명을 업고 계시네요. 농부들이 지게를 지고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멱설이며 쇠스랑을 진 걸로 보아 밭에 가는 길이겠지요. 앞사람은 털벌립을 썼고 뒷사람은 대패랭이를 썼습니다. 털가죽 옷을 입은 이분들은 사냥꾼일까요? 이 화전민도 복장이 비슷해 보입니다. 도공이 옹기를 빚고 있습니다. 발로 차며 돌리는 물레나 여타 도구들이 다른 지방의 옹기 빚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 많은 나라에 올리는 중요한 진상품이었습니다. 목장을 관리하고 말을 점검해 올려보내는 것이 제주 목사의 큰 업무 중 하나였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말은 서양에서 들어온 종류이고 토종말은 몸집이 작은데 제주말은 다른 지역 말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말과 함께 제주의 검은소도 중요한 진상품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올리는 제사에는 검은소를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제주 후구는 온몸에 털이 검고 체구가 작은데
다른 한우나 얼룩소와 혈통이 다른 고유종으로 분류됩니다. 애완용 노루라도 되는 걸까요? 목줄을 채워놓은 모습이 특이합니다. 백록담 전설에도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에는 본래 사슴이 살았지만 1910년대에 멸종했고 지금은 노루가 제주의 자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바닷가에서 구슬하고 있습니다. 바닷사람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이면 마을마다 해녀들을 중심으로 영등굿을 지내는데 칠머리당 영등굿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고려시대 석불입상인데 토속신앙의 대상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복신미륵 주변으로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입동의 이 복신미륵을 동자복이라 하고 용담동 용화사 안에 복신미륵을 서자복이라 해서 제주성을 좌우에서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제주도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다른 곳, 추자도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제주시 추자면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제주도와 다르지요. 제주도에 속한 지역 중 유일하게 화산 지형이 아닙니다. 떼배와 돛배가 바닷가에 정박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포구 모습입니다. 해녀들을 태운 배가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왁과 망사리 같은 도구들이 실려 있는 걸로 보아 물질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